1972년 12월 23일 박정희의 제8대 대통령 선출과 유신체제. 1972년 12월 23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암흑기로 평가받는 날 중 하나입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이라는 독재적 헌법을 기반으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박정희 독재체제가 완전히 공고화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유신헌법 독재를 합법화한 헌법. 1972년 10월 박정희는 국가안보위기를 명분으로 10월 유신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헌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유신헌법은 사실상 대통령 1인 체제를 확립한 헌법으로 독재체제를 법적으로 정당화한 악법이었습니다.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 1. 대통령의 임기와 연임 제한 철폐.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연임 제한을 없애 평생 집권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 대통령 선거를 국민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관을 통해 진행하여 사실상 대통령 선출을 박정희 정부가 통제했습니다. 3. 비상조치권 강화. 대통령은 국가안보나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4. 입법사법부에 대한 간섭.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력화하여 행정부가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신헌법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넘어서 사실상 헌법적 독재를 확립한 도구로 평가받습니다. 제8대 대통령 선출 형식적인 절차. 박정희는 12월 23일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선거 결과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인단 2359명, 박정희 득표수 2357표 99.9%, 무효표 2표, 투표율 100%. 이 결과는 민주적 선거가 아닌 독재체제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민적 지지와는 무관한 박정희 정권의 권력 강화를 상징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악행과 유신체제의 탄압. 1. 언론 탄압. 박정희 정권은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유신헌법 이후 정부는 언론 검열을 강화하며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했습니다. 기자와 언론사들은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를 할 경우 폐간되거나 강제 해고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2. 정치적 탄압.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던 정치인, 학생, 시민들은 체포되거나 고문당했습니다. 특히 1974년 민청학년 사건에서는 학생운동가와 교수들이 대거 체포되었고 일부는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 박정희 정권은 1973년 일본에서 망명 중이던 야당 정치인 김대중을 납치해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3. 인권 침해와 고문. 유신헌법 하에서는 중앙정보부 현재의 국가정보원과 대통령의 명령으로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고문과 불법 구금이 만연했고 국민들은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4. 민주주의 파괴.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을 통해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5. 노동 탄압. 1970년대 박정희는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억압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경우 정부는 이를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국제적 고립. 전 세계의 외면.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1972년 12월 27일 국제사회는 그의 정권을 외면했습니다. 취임식 외교적 사건. 1. 축전 부재. 어느 나라에서도 박정희 취임을 축하하는 공식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2. 외교관 불참.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조차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제외교관례상 극히 이례적인 일로 국제사회가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명백히 비판한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을 지지한 세계국. 1. 대만 방공 이념을 공유하며 유신체제를 지지했습니다. 2. 가봉 경제적 지원 기대 속에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3. 에티오피아 6.25 전쟁 참전국으로 역사적 유대감을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체제의 유산.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경제발전이라는 명분 뒤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독재체제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논쟁의 중심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권력 욕심과 유신헌법의 독재적 성격은 한국 사회가 이후 민주주의로 복귀하는 데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